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엔트리 그냥 띄워놓고 건너뛰고 파이썬이나 C 언어부터 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뭐 이런 차이겠죠. 참고로 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코딩을 잘한다. 그거는 코딩 즉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의 얘기예요. 뭐냐면은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담을 좀 해볼까 해요. 두서없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냐면은 일단 2025년에 이제 소프트웨어 수업이죠. 그 정보 교과가 초등학교라고 할게요. 초등학교는 34시간으로 바뀌고 17시간에서 34시간, 중학교는 이제 68시간으로 2025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프트웨어 수업, 그러니까 정보 교과 수업에 대해서 준비를 이제 하시겠죠.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이제 뭐 2025년부터 뭐 실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큼 내용도 좀 심화되고 양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준비라고 하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컴퓨터 활용, 초등학교, 중학교 공통적으로 컴퓨터 활용을 좀 잘 하면 수업할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좀 더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초등학생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초등학생 뭐 5학년에서 6학년 만약에 이제 정보교과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키보드, 마우스를 어느 정도 잘 활용하면 좋겠죠. 이제 키보드도 독수리에서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손가락 잡히고 그리고 마우스 활용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크롬 실행시켜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나 결과를 검색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정보교과 수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보통 정보교과라고 하면 초등학생은 이제 엔트리, 이제 중등은 어떻게 보면 파이썬이겠죠. 이렇게 보고 초등은 학교 진도에 맞추어서 진행하면 뭐 되겠다. 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5, 6학년은 그 정도고 3, 4학년은 만약에 코딩 소프트웨어 수업을 한다 그러면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3, 4학년 같은 경우 아직 키보드를 잘 사용하기에는 손이 좀 작아요. 그래서 독수리로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3, 4학년 중에서도 뭐 키보드 타이핑 잘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래도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수업이 많을 거다. 그래도 키보드는 사용할 줄만 알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손가락도 작기 때문에 손 전체 작고 해서 뭐 10손가락 다 활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키보드에 어떤 키가 있고 뭐 숫자 키나 뭐 그쵸? 대문자, 영어 대문자, 소문자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엔트리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하는 중에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은 보통 초등학생이면 이제 초등학생이고 정보교과를 처음 하면은 엔트리나 뭐 스크래치, PL 교육을 하겠죠. 이제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엔트리는 건너뛰고 파이썬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하는 이슈들이 있어요. 심지어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제 경험상 50명 중에 2명이 적응할까 말까입니다. 엔트리 건너뛰고 파이썬부터 하는 것 자체를 선행으로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학년에 맞추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엔트리 그냥 띄워놓고 건너뛰고 파이썬이나 C 언어부터 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뭐 이런 차이겠죠. 참고로 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코딩을 잘한다. 그거는 코딩 즉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의 얘기예요. 뭐냐면은 텍스트 코딩, 예를 들면
C, C++, 파이썬, 자바. 근데 이런 걸 할 때 수학을 잘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문법과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수학을 잘했을 때 유리합니다. 이 수학을 잘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나중에 알고리즘을 이제 잘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거 알고리즘 도출해내서 C언어 문법이나 C++ 문법, 파이썬 문법, 자바 문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을 잘해서 텍스트 코딩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면 나중에 텍스트 코딩 문법을 어느 정도 다 배우고 난 이후에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뭐 정렬이나 그런 알고리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수학을 잘하니까 코딩을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말하는 대상은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대상은 초등학교 3, 4학년 학부모인데 그런 상담을 많이 오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옆집 아이는 이제 자바 배우고 있다. 파이썬 배우고 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 엔트리나 스크래치야. 3, 4학년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걱정이 되죠.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파이썬, 자바, 뭐 C++, C 언어를 초등학교 3, 4학년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과거에 코딩을 뭐 1, 2년을 배우고 나서 배웠다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출난 애들이 있기는 있어요. 정말 잘하는 애들이. 그런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과거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C 언어 문법을 조금 가르쳐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했을 때 그 말하는 거 그대로 코드로 표현을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특출나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년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거기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약간 그런 푸시에 밀려서 하다 보면은 코딩에 대한 트라우마 생깁니다. 나중에는 이거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부터 코딩을 시작해서 엔트리는 뭐 엔트리나 뭐 스크래치 그래서 나중에 파이썬 하고 C 언어 보통 이걸 제대로 하면은 한 1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제대로 배웠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 어린 학생들 이제 4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이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 근데 이거를 이제 목표로 한 학생들이 대부분 뭐 마이스토고라든가 그럼 특목고 이런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런 대회들 많이 나가죠. 뭐 공모전 원 프로젝트 대회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막 진행해서 이렇게 무조건 100%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마다 성향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해보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론은 학년에 맞추어서 진행하는데 3, 4학년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엔트리를 얘기하는데 그럼 난 파이썬부터 배울래. 이거를 선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절대 선행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머 언어는 선행이라는 건 없다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엔트리를 하고 있는데 잘해. 그러면 거기서 응용해서 엔트리 게임을 만들던가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뭐 그거 통해서 또 만든 거 가지고 대회를 나간다든가 네, 오히려 이게 좀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팀 단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추천드린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학생은 대부분 아마 파이썬부터 시작할 거라 봐요. 네, 중학생들 중에 좀 어려워 하는 친구들은 엔트리나 스크래치부터 시작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마 파이썬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보드 독수리는 당연히 탈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우스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교과 수업을 하는데 몇몇 학생들이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보교과 소프트웨어 수업을 듣는 건데 파이썬 잘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가지고 들어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좀 더 크게 보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정보교과 수업을 딱 교과서를 피면은 파이썬 문법부터 나오는 교과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경험상 모든 교과서가 그러진 않아요. 뭐냐면 이론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단어, 뭐 용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습을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지, 처음부터 실습을 해서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다 탑재가 된 상황에서 실습, 파이썬을 하다 보면은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용어나 단어들을 혹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습, 프로그램 언어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드린다. 크게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져요.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거는.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중학생 때 파이썬을 배우는데 이게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 쪽 혹은 뭐 데이터 분석 그 부분을 가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혹시 기회 되면 대회 한번 나가보세요. 이제 팀 단위. 프로그래밍 언어를 준비할 때 중학생 입장이었을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보는, 그 언어를 가지고 뭔가 만드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문법으로만 끝내지 말고, 정보교과 수업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정보교과 수업에 프로젝트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으로 만들어보는 거는 경험을 가졌으면 한다. 자, 이 부분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뭐 기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대회를 나가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해당되는 학생들은 일반 일반 고등학교를 목표로 하는, 일반 고등학교를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학생들, 학생들 입장에서 정보교과 수업을 듣는다면 만약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나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설명한 내용은. 그래서 너무 선행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교과서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시는데 거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난 어떤 문법을 잘해. 난 C 언어 했고, 나는 C++, C 언어, 파이썬 다 해봤어.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 봤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만들어 봤냐? 이걸 배우는 목표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을 이해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반이고, 이해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약간 이 생각. 문법을 이해하자는 초반이고, 진짜는 그 문법을 이해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언어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대상으로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들어 보기 이전에 뭐 알고리즘 공부하는 것도 좋죠. 얼마 전에 제 상담이 몇 개 들어와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한번 이번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